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마감이 됐는데요. 9월까지도 좀 녹록지 않은 장세였는데 10월 역시나 시작도 만만치 않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이 천천히 붕괴가 됐고요. 코스피 역시나 3110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 수급 주체별 움직임을 확인해보면 외국인과 기관만 동시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사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과연 우리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 어떻게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손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무구 스님과 함께 할게요.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This is 공포.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게 막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7월부터 장이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7월 지나고 8월 오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8월, 9월, 10월 첫째 우리가 거래를 딱 마치자마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우리만 하락해도 기분이 좀 나쁜데 미국 하락하고 일본 하락하고 대만도 다 2% 빠지고 이게 정말 진정한 공포가 아닐까 싶은데 현금 확보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현금 확보해? 그냥 자지. 응? 그래도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하면 시장이 반등했을 때 혹은 더 떨어질 때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거는 이게 나는 그냥 우리가 눈에 얘기했잖아. 나는 200에서 500 갖고 해지 전략해서 주식 물린 거는 그 해지 전략 한 거 갖고 계속 메꾼다.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든지 내가 왜 이렇게 떨어질 때 있지? 네. 응? 어느 선을 오를 때 데드 잡는 거와 비슷해. 아난티 오를 때 어느 선 올라오면 때려서 변동하면 잘 사고 또 오르면 때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거를 왜 잘 얘기를 안 해드리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ICT가 뭐 10에서 마이너스 20이래. 그럼 포스코 ICT 자면 돼. 그리고 아예 반토막을 하라고 그래. 오히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더 산다라는 전략을 세우겠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럴 때는 그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주식 담보로. 그럴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야. 주식 담보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때 이제 내가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50 되면 그냥 내가 거기 한 30% 정도 전체 레버리지는 크면 안 돼. 그리고 아니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선을 깨면 나는 30 내지 50% 끊는다. 그리고 다른 거 안 가는 거야.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거야. 그 종목이 한 10% 더 빠질 때. 그런데 이걸 왜 잘 얘기 안 하냐면 나도 이게 실전에서 이거 해보거든.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옆으로 기거나 또 이게 확 빠질 때는 확 빠지면 좋아. 근데 옆으로 기거나 그러면 내가 끄는 단가를 또 뚫을 때 다시 껴 넣어줘야 되거든. 이걸 못해요, 잘. 그러다 보면 그냥 흘러보내고 어떠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또 가는 쪽이 생기잖아. 그럼 가는 쪽을 새겨갖고 더 빠진 쪽으로 계속 메꾸는 거야. 근데 다 빠졌으면요? 다 빠졌으면 뭐 운빨 깃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똥손인 거지. 그러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면 오히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요새 쫙쫙 치고 나가는 것들이 꽤 많아. 아난티도 오늘은 뭐 선도전기, 오늘은 50포인트 빠지는데 남북 경협주 관련 제이스트나 아난티, JST나 그 다음에 또 전력 설비에서는 선도전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때려야 돼. 오늘, 지금 장이 강할 때? 강할 때. 오늘 그래서 전략을 세워드렸죠. 선도전기 50% 때려라. 그 다음에 아난티는 우리가 미리 때려서 14,000원대 때려갖고 13,000원대 다시 끼고, 오늘은 코리아 서킷도 그런 전략 했지. 마찬가지로 요새 장은 전체가 다 그 거래가 가까운 상태에서 100이면 20% 정도 겨우 버티거나 10% 정도 버티고 나머지는 가랑비 옥젓도 흘러내리거나 그 손절되거나 털리는 그런 장이거든. 이럴 때는 갖다 얘기해서 사람들 심리로는 지쳐갈 거라고. 근데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더 거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지. 안 보는 게 속 편한 거야. 그때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공포일수록 그 위클리 옵션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한 2, 300 갖고 양매수해 갖고 계속 최근에 한 3일 동안에 저희가 가는 전략이 그 위클리 옵션이 한 하루에 한 10번씩 가. 그러면 29일 날에는 지금 잘하는 애들 보니까 한 2, 300 갖고 한 1,500에서 2,000만 들더라고. 그러면 그거 해갖고 물려있는 뭐 터바이텍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터로 가든지 뭐 포스코 아이스트로 가든지 이런 해지 전략, 중화 전략 아니면 내가 시간 여행하는 종목으로 가든지 하는 이런 대응 전략을 각각 스스로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선물 옵션 안 해. 그러면 주식 갖고 할 때는 주무시는 전략.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번에 삼성전자 갖고 직전 저점 깨면 진짜 3,000 깼다. 깨. 네. 그러면 2,850, 2,950 와.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더 빨리 갈 거라고 V자가. 이거는 3,200에서 3,500 또 온다. 그러면 그때 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 이건 신용 레버리지 건 사람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털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분이 저점을 만들어. 그런 분들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 이거는 현금만 보유한 사람들이 견뎌서 주물 수가 있지, 신용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계속 강조해 드린 거고.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게 3,000 깨면 바로 돌리고 3,100 오면 또 두드려. 이게 6개월 갈까봐. 그 박스권에서. 그게 아주, 그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72,000원과 77,000원을 6개월 가면 이게 지옥이야. 근데 선생님,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은 뭐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들 좀 들어오주는 모습이었잖아요. 삼성전자 위주로. 근데 오늘 장에서는 또 수급 주체 움직임을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피에서 뭐 7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는데 개인이 사면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징크스는 있는데, 근데 요새 외국인 매매 규모나 금융 투자가 주로 중심적으로 때려. 네, 금융투자 오늘도 매도가 되게 강했는데 9월 30일 기준 기관 4조 2천억 원 순매도했고 또 연기금도 1조 2천억 원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기관의 특징을 보면 기술 성장주를 팔고 경기 민감주는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차별화 사이클이 계속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기준점이 8월 20일이거든. 우리가 8월 20일 날 그 3,050 구경했잖아. 네네. 그리고 3,2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걸 깨고 내려가려고 할 것 같으니까 공포야. 근데 또 여기서 깼다가 그러면 또 3,200 와요. 그때 대응하시라고. 그때까지는 주무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적은 돈 갖고 해지 전략 세우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주도주는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주도주는, 그러니까 8월 20일이 그 하나의 저점, 의미 있는 저점인데, 이럴 때 나는 격자 모델로 8월 20일 기준으로, 8월 20일 여기 기준으로 코스피 다 빠진 것 같지? 8월 20일 기준으로 1등부터, 오른 종목 한번 쭉 불러봐. OCI, 몇 후성 프로? 50%. 50%, 후성 48%. 아시아나항공 48%. 48%예요? 우리의 가스공사 43%. 이거는 9,000원에서 2,000원 빠졌는데도 40%야. 그다음 롯데정밀화, KCC, 효성첨단소재, 호롱인더, S-오일, 포스코케미칼, 휴캠스,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20에서 50%짜리가. 근데 이 종목들 특성을 한번 봐봐. 일단 수소, 위드 코로나, 항공, 그 다음에 또 천연가스. 딱 그거야. 이게 주도주야. 이게. 근데 오늘도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조정 시에 좀 그러니까 담고 싶은데 못 담았다 그러면 다른 종목, 덜 오른 종목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좀 조정 구간에 있는 걸 들어가는 게 더 좋나요? 나는 조정 구간에 있는 거, 더 안 올라간 거. 왜냐면 올랐다 떨어진 애가 아니라 안 오르네? 어떤 종목이요? 왜냐면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77,000원 저항에 지지가 될 때 이제 가는 놈이 더 가는 거고, 그때까지는 아직 바닥이 어디야, 거래량도 적고, 그러니까 뺑뺑이장 같아. 그러면 주도주로 한국가스공사를 왜 때리라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상단돼서 가는 장이면 가스공사 더 사야지.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가스공사 팔아갖고 다른 걸로 자꾸 이동하나? 뭐 한국전력이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전략이 지금 같은 테마에서도 그래. 지금 북방 테마에서도 아난티 가고, 그 다음에 약간 저가주나 잡주 성격의 세력주가 먼저 뭐 JCT나 뭐 신원 이런 것들 실적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데 뭐 개성공단이나 뭐 여러 가지의 저가주라는.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은 급락장에 오늘 보면 상승 종목들 중에 코스피 쪽에서는 뭐 선도전기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 파동을 내. 근데 사실 북한에서 뉴스가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 뭐 하겠다 얘기가 아닌데도 개성공단 관련주가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시장의 질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잡주가 튀는 특징을 가진 그런 건가요? 것도 있고 이미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뭐 해요? 거기서? 뭔가 나오겠지 이쪽으로.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미사일 쏜 다음에 이제 김여정 얘기했더니 이제 김정은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통신선 복구될 거다. 아직까지는 복구 안 했지만 김정은이 복구해주겠다 의사 나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로켓 쏴.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통신선 복구한다 해서 그 뉴스가 나오고 또 갑자기 미사일 쏘고 갑자기 좋은 얘기하고 미사일 쏘고 그럼 그거를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사례 공부하면 이게 그대로 돼. 그때도 그래. 그때도 그랬어요. 항상 한쪽은 유화 정책, 한쪽은 군사 도발. 이게 투태를 해. 그리고 얘네들은 간단히해서 대내용과 대외용이 있어. 대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 미사일 쏘고 막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통제하면서. 그리고 대외용으로는 제수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면 이것도 진심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진심 아닌 막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아너티 같은 거 좋은 얘기가 나올 때 때리고 미사일 나올 때 밑에 갈고 좋은 얘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야. 그래서 결론의 미래 방향성은 맞나? 정상회담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근데 그 시간적인 인터벌은 얘네들도 결정을 못할 것 같아. 북한도. 내부적으로. 아니 북한도 중국을 눈치를 볼 거라고. 근데 선생님 중국에서도 좀 그거에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좀 그런 발전이 희망적인 게 보인다라고 또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좀 힘을 보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 그거는 힘을 보태. 근데 중국도 투트랙으로 미국 때려잡기로 계속 하는 거야. 미국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나는 헝다 미국 달러 채권 안 갚아줘. 일부러? 안 갚아. 왜 갚아? 로스커 시켜갖고 지금 석탄 통제 석탄이 모자라서 뭐 정전한다 그러지. 미국 공장 있고 우리나라 공장 있는 데만 제한하고 다른 데는 더 풀어주고. 선생님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석탄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에 있는 31개 성 중에서 발전 전력량 1위가 네이몽구 자치구, 2위가 산둥성, 광둥성, 장수성 순이고 사용량이 많은 1위는 산둥성, 광둥성, 장수성, 저장성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산둥성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전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할 것 같아. 미국 애플에 있는 폭스콘,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우리나라 기업. 있는데 그냥 절전송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치 이거 전략은 헝다 달러 부채 안 갚는 거고 그래서 로스컷 미쳤다고 해?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협상을 하겠지. 그래서 갚아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이야. 그러면 한 7,000억에 5,000억 이렇게 로스컷 할 거라고. 그거를 중국 정부 주도 아니야. 지방 정부 주도든지 은행 국유기업 주도해갖고 나중에 그 기업으로 갖고 가. 헝다를? 아니 국유화 시킨다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한 6개월 갈 거야. 그러니까 가장 치명타를 받는 게 그 앵글로색슨계.
미국 기업들 그리고 홍콩에 있는 HSBC 그리고 대주주는 다 뺏길 거야 아마. 대주주는 마인같이.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데 한 6개월 잡아야 돼. 하나의 기업을 정리하는 게. 그래서 공산당 국유화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밟아. 그러면 자산을 매각시켜서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 그거 뭐부터 해? 자기네들 은행이나 자기네들 기업부터 먼저 그걸 가져가는 거죠 우선순위로. 그 자기 국민 그리고 해외 부분은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 전략으로 한다니까 얘네들. 중국이? 그러면 지금 석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아니 거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석탄이 왜 부족하게 됐어? 호주하고 관계가 안 좋게 되면서 수입을 끊었잖아요. 그럼 호주하고 그러면서 왜 그 관계 기반은 뭐가 됐어? 호주- 그 호주 핵 잠수함. 그러면 이 미국도 그 전략을 썼을 때는 이게 원래 프랑스하고 계획한 걸 끊어갖고 갔다면 자기네도 우방을 뒀더니 뒤통수 때려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프랑스나 독일한테도 경고를 한 거라고 봐 나는. 이제는 그냥 앵글로색슨계하고 니네들은 중국에 붙으면 알아서 해. 첫 번째. 얘네들은 어차피 돈 열면 중국을 붙어야 돼.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미국 애들이 사줘. 에르메스나 이런 거 하면 다 우리 짱깨 그 중국인들, 중국분들, 중국 사람들. 다 그냥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이라든지 또 1대1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 지금 중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것들 다 잘못하면 중국으로 간다고. 근데 선생님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이 오히려 돈을 못 벌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것도 간단히 빚쟁이 전략. 오히려 진짜- 경제가 위축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돈 내주고 개발하고 빚값 그 완전히 사첩자 시나리오라니까. 중국이 지금 하는 게. 동남아도 해서 그렇게 잡아먹었잖아.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서 돈 주고 막 하니까 신나다. 그게 족쇄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끝까지 받아내는 거지. 다른 걸로. 아니면 다른 걸 요구하겠지. 이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전략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미국은 결속을 하는데 그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했는데 다 졌어. 그냥 예를 들어서 중동, 그 사우디나 카타르. 요새 주식시장이 제일 화려한 게 카타르야. 카타르요? 아주 급등을 해. 왜요? 카타르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나요? 카타르 프로젝트, 그 노스필드, 카타르 프로젝트. 노스필드 우리 항상 얘기했던.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주식을 보는데 카타르 주식까지 봐야 돼요? 아니, 전 세계적인 에너지를 보자는 얘기야.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데 어디가 좀 뜨고 있나? 그렇지. 왜 여기에 그런 왜 에너지가 뜰까? 여기는 왜 이렇게 강할까? 여기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우디, 카타르, 이거에서 하나의 그 직관을 얻는 거거든. 사우디, 카타르, 중동의 어떤 면에서는 중심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뭐 사우디는 네온 프로젝트가 있고 카타르는 또 그 노스필드, 이게 또 하나의 그 전략적인 어떤 흐름이라면 카타르가 어디 있나, 여기 있다. 그래프를 그 카타르 그래프를 봐봐. 와,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언제가 저점이에요, 선생님? 거기 6월? 2021년 6월 무렵에서 2021년 3월부터 그냥 3월부터 쭉 올랐네. 쭉 올라오는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는 중동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자본 들어가서 카타르가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중국의 국유기업이 다 사주잖아. 발주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사우디도 그렇고. 그 천연가스는 가져가는데 석탄은 부족한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석탄 부족한 게 어떤 면에서는 북경올림픽, 북경올림픽? 어, 석탄?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어쩐지 요즘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게 지금 중국이 석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소절하고 그 다음에 전력 개안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맑은 하늘. 와, 세상에 소름. 어? 진짜 소름.
왜냐하면 시진핑은 그거를 북경올림픽을 자기 10년의 권력 연장의 큰 이벤트를 공동부여하고 이 맑은 하늘, 우리 덕분에 맑은 하늘. 맞아요. 요즘 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요즘 하늘 왜 이렇게 파래? 너무 좋아. 하늘 왜 이렇게 좋지? 미세먼지가 왜 안 오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석탄 그리고 북경올림픽하고 연결이 돼서 그치. 우리는 친환경, 탄소 연결을 지으려고. 그리고 수소 테마를, 그러니까 내가 왜 수소 자꾸 떠들어. 그리고 왜 맑은 하늘을 주장할까? 탄소. 지금 미국은 보이콧 하려고 그래. 북경올림픽. 올림픽을? 그럼 보이콧 하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 니네 대교회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기후협약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인권 갖고 하기는 좀 그래. 계속 지금까지 인권가로 했잖아요. 근데 인권 갖고는 좀 힘들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코로나. 코로나가 그 완전히 더 확산돼 갖고 니네들 들어가 있고 그럼 그거면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 그런데 뭐 다른 부분 갖고는 그 전 세계 조직위가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못 받아준다고. 명분도 안 써고.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보이콧 거리를 절대 안 주려고 최대한 통제라는 거죠. 희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북경올림픽 맑은 하늘, 그러면 중국이 노리는 게 어마무시한 거야. 우리 지금 그 K 컨텐츠 오징어 하면서 전 세계로 쫙 퍼지는 이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달고나? 달고나. 선생님 미국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한대요. 달고나도. 달고나도 하이쿠. 중국이 노라는 게 북경올림픽 하면 자기네들의 결제 시스템,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그 여러 가지의 이게 중국이 짝퉁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다 돼 있네. 우리나라부터 선진국의 프랑스, 지네들보다 낫네. 그거 노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갖다 얘기해서 인식전환. 중국은 짝퉁이 아니야. 이제부터 선진국에서 내가 믿고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달러 패권이라는 게 돈의 힘만이 아니라 갖다 해서 모든 지적 자세 그 에너지의 레벨업이 같이 돼야 우리가 또 미국을 숭배하거나 추정하거나 달러 패권이 이루어지거나 그게 동화되거든. 중국이 노리는 게 나는 그거 같아. 응? 그래서 요번에 자기네들 시스템의 선진화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근데 저거는 어마무시하게 선진국이야. 저거? 중국? 스마트 도시에서 우리 찍어내는 거. 딱 인식해갖고. 선생님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래요. 그리고 지문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그 결제, 땅. 중국은 노숙자도 이 결제 페이 시스템으로 국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마무시하게 잘 돼 있어. 이미. 그 인프라를 보여주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갖다 얘기해서 그거를 사람들 봐갖고 이런 시스템보다 운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줌 갖고 하든지 뭐 참여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의 운동 선수들 해갖고 이게 퍼져 나갈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럴 때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그러면 와 이렇게 편리해?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갖고 지하철 보고 헐하듯이 이런 시스템 이렇게 지하로 다 돌아다녀? 심지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 통치 그림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K자 같아. 그럼 선생님 공동부 이것도 그럼 그거의 일환인 거죠? 일환이지. 공동부유 죽이는 거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시진핑 통치 전략에서 키울 거가 이제 기술, 그 다음에 또 전략적 자산 우주, 그 다음에 그게 수소야. 탄소 제로, 넷제로, 원자력. 그러니까 중국은 색깔로 보면 그린 색깔하고 블랙 색깔을 주장하는 것 같아. 이 홍색, 빨간 애들이 그린과 블랙이요? 그린, 녹색.
친환경,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에코브로 수소 뭐 이런 수소는 파란색. 수소는 파란데 그게 이제 그거를 그린 뭐라고 그린 뉴딜 뭐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하는 하나의 녹색 성장 하나. 블랙은 뭐예요? 나는 블랙은 블랙록? 아니야. 뭐 그것도 하나 그 싸움질하는 블랙. 블랙인데 석유? 석탄. 석탄. 그 다음에 석유. 맞췄네요.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왜 까매요? 반도체 칩 보면 이렇게 난 까만색 그래도 난 까맣게 해서 반도체 초래요. 어? 초래잖아요. 판 말고 그건 까맣지. 칩. 칩. 그래서 그 그린과 블랙은 맞네요. 그래서 그린과 블랙의 주도주 물줄기를 하나의 중국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거의 따라가는. 근데 사실 우리 시장 자체도 선생님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 시장이 7일까지 휴장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는 미국 영향 받겠지. 또 미국 봐요? 영향을 받긴 받는구나 계속 여기저기. 근데 미국은 이제 좀 부러질 때가 됐고 이제 15,400일 때 내가 14,000과 14,500까지는 빠진다라고 봤는데 지금 14,400이더라. 그러니까 한 3,400포인트 남은 것 같아. 그리고 12,500, 13,000은 안 봐. 거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왜요? 그거는 신용등급 강등돼야 가능한데 신용등급 강등되려면 부채 한도가 타협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막 얘기가 많잖아요. 디폴트 된다. 지금 다행히 좀 통과를 해가지고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서 셔트다운을 조금 피해갔는데 부채 한도 증액 관련해서는 이제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협의를 나는 못했잖아요. 타협된다고 봐. 뭐 지네들이 할복자설 할 거야. 근데 한 번 디폴트 된 적 있잖아요. 진짜로 설마 될 건데 된 적 한 번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충격이. 그게 이제 블랙스완. 데자부 자꾸 역할하거든. 요번에는 그거 했다가 쟤네들 아웃돼요. 지금 파월도 신뢰감 있고 모든 거 다 이런데 그러면 오히려 중국 따라가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 세계의 그런 힘에서 그러겠네. 지금 미국이 굳건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나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중국적인 군사적인 움직임들이 많아지는데 미국이 휘청거린다. 디폴트 된다. 그러면 뭐야? 우리 미국 당했다 팽당할 수 있겠네? 하고 중국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싸우는데 지금 존 솔튼이란가 내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제2의 키신저라고 하는 분. 키신저 미략 키신저. 키신저. 오일 패권, 달러 패권 만들었던 그 사람. 제2의 그 사람 될 거다. 아니 한정 존. 네,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는 다인경제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존 솔튼? 한정. 선생님 한정 치니까 한정판 나와요. 중국 중국 부총리를 치는 게 낫겠다. 부총리. 중국 부총리 한정. 야, 이거 봐봐. 제2의 키신저 골드만삭스 전 사장 중국 부총리와 비밀 회동. 이 사람 이름이 이 키신저가 미락해갖고 이제 달러 패권다면서 이제 그 오일에서 그 달러가 붙는. 네, 오일을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근데 사람이죠. 이 존 손튼이 손튼 이분하고 이제 한정 부총리가 이제 서열이 7위야. 중국 7위. 그러니까 국무위원 7명 중에 맨 꼬봉이지만 그치만 높은 사람이잖아요. 거의 뭐 그 7명을 상황이라고 그러잖아. 네. 다. 아니 꼬봉이라고 하시니. 근데 아니면 지금 시진핑의 나는 이게 장점인 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진핑이 그 상하이에 그 석이 있을 때 그 장점인 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에 시진핑 쪽의 그 업무나 이런 보좌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역할을 해서
그 시진핑이 장점을 쳐내려면 그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해서 그래갖고 발탁해갖고 이렇게 자리에 오는 거지. 시진핑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인게가 제일 싫어할 거다. 그러네요. 그런 위치, 배신자. 그런 위치인데 이 분이 존 솔턴하고 비밀 회동을 했어. 옛날 키신저 때는 줄레가 하고 했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하면 나는